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4일 전에 팁을 붙여서 옴브레 했던 네일인데요. 보통 파우더를 하면은 보통 속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팁을 붙였기 때문에 팁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갈아내서 팁을 유지한 상태에서 딥 파우더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속을 해버리면 이 팁이 다 속이 돼서 없어져 버려서 다시 또 팁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때는 필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것은 제가 주로 필링하거나 아니면 파우더를 긁어낼 때 주로 쓰는 건데요. 약간 굵은 비트를 쓰는 것이 필링하거나 또 파우더 갈아내서 쏙할 때 아주 유리합니다. 네, 가는 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부분은 이 큐리카를 완전히 다 밀어주는 작업입니다. 자, 이제 굵은 비트로 갈아주셔야 되는데 이때 그 기계의 속도는 조금 하이를 올려놓고 하셔야 손님 손도 또 흔들려서 아프지 않고 또 기계도 안전하게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너무 낮아버리면 비트 자체가 굵기 때문에 손이 아프거나 또 흔들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속도를 약간 높여서 해주셔야 안전하게 또 흔들림 없이 비트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굵은 이제 비트가 끝나면 일회용으로 이제 샌딩, 버핑 같은 일회용 비트를 써주는데요. 이때는 잔여물 남은 약간의 칼라나 또는 큐리칼 밑에 큐리칼이 깔끔하게 빠질 수 있도록 아주 미세하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갈아주셔야 됩니다. 이때 팁이 너무 많이 갈아내서 얇아지거나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두께가 얇아져서 다음에 빨리 부러져 오는 경우가 생기니까 팁은 건들지 않고 전에 했던 파우더만 살짝 긁어내는 정도만 해서 두께를 잘 보셔서 갈아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너무 많이 갈아냈다 싶은 정도면 한 번 더 클리어 딥을 올리고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회용 비트로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갈아냅니다. 자, 이제 다 갈아냈는데요. 제가 한 것은 팁은 거의 다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파우더 칼라만 없어졌기 때문에 쏙하는 시간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프렌치를 하신다면 기존에 보통 있는 칼라를 다 벗겨내야 되겠죠. 다크한 칼라를 하실 경우에는 굳이 다 벗겨낼 필요 없이 약간의 파우더가 색깔이 남아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프렌치 라인을 할 건데요. 이 라인의 길이를 항상 하기 전에 손님한테 물어봐서 기본적으로 그 길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손님마다 하얀 라인 길이를 원하는 게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파우더를 고치기란 여간 시간 걸리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프렌치 라인을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길이는 팁이랑 본인 손톱이랑 그 경계선이 보일 거예요. 그 경계선으로 하여 가장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게 하얀 라인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딥파우더에 찍을 때는 그 라인을 손톱하고 팁 사이에 그 라인을 정확하게 찍어주시면 딱 적당한 프렌치 라인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하얀 파우더를 찍고 나서는 잘 털어줘야 되는데 안 털어줬을 경우에는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얀 딥 파우더를 찍은 다음에 핑크 파우더 들어가기 전에 하얀 라인을 깔끔하게 털어주셔야 깨끗한 라인과 말끔하게 라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핑크 파우더는 너무 클리어하게 되면은 손톱 상태에 따른 색깔이 다 비쳐 보이기 때문에 약간 색깔이 있는 미디움 핑크 같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다크하면은 진한 핑크가 나와버리고 너무 라이트한 핑크를 쓰시면은 본인의 손톱의 색깔이 클리어하게 나타나므로 핑크처럼 보이지 않고 하얀 라인만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자, 2번 정도 찍다 보면은 하얀 라인이 그 글루 때문에 약간 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대로 3번째 베이스 파우더 클리어를 찍어보면 그 턱이 졌던 것이 다 커버가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대로 베이스 클리어를 한 번 더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 울퉁불퉁했던 것이 파우더, 베이스 파우더가 다 잡아주기 때문에 라인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3번의 딥을 했는데요. 2번의 와인 라인과 또 맨 마지막으로 클리어 딥 파우더로 3번째 코트를 올렸습니다. 요 정도 3번만 하더라도 팁과 함께 있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고 두껍지 않고 얇지도 않은 가장 적당한 두께로 만지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액티베이터로 다 말린 상태에서 쉐입을 이때 잡아주고 위에 탑을 갈아줄 건데요. 탑을 갈아줄 때 아무리 파일로 열심히 잘 갈아줘도 기계만큼 동그랗고 매끈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파일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파일 자체가 일직선이고 손님 손톱은 원형이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원형을 갈기는 기계만큼 자연스럽지가 못하죠. 기계 쓰시는 것이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바인데 기계에 쓰는 것이 많이 어려운 분들은 가장 약한 속도로 해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일회용 비트는 전혀 손님이 큐리칼에 닿아도 파일로 하는 것보다는 손님은 아프지 않습니다. 자, 기계에 힘을 빼고 손톱의 그 밑부분 팁도 살짝 갈아줍니다. 자, 이제 탑코스로 마무리를 해서 끝내줘야 되는데요. 파우더 젤에 있는 넘버 4로 탑코스를 해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칼라젤 할 때 쓰시는 이 클리어 탑코스를 쓰시면 시간도 절약하고 또 광택도 파우더 젤 4번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딥 파우더 젤 4번으로 끝냈을 때에는 만약에 리무버가 묻으면 얼룩지거나 하는데 이 UV 탑콧이나 칼라젤 탑콧은 리무버가 묻어도 또 상관없이 잘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LED 라이트에 양손 각각 1분씩 해주면 충분합니다. 요새는 젤 탑콧이 끈적이지도 않고 또 뭐 알코올이나 이런 거로 닦아내지 않아도 그대로 또 끝낼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모든 것이 끝났는데요. 제가 만져봐도 끈적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테크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